예, 이번 시간에는 제61회 전기기능장 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1번은 ESER, 즉, 전력 원선도에 대한 사항인데,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결정하는 요소 자체가 바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곱을 갖다가 어떤 형태, 임피던스의 형태로 나눠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 자체는 즉 임피던스 분의 바로 전압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력과 하는 식하고 똑같겠죠. P = R분의 V 혹은 Z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하면 되고, 실제 이 전력 원선도에도 보시면은 이 축이 실수축이죠. 이 실수축은 바로 유효 전력이 될 것이고, 이 세로축이 바로 허수축이 되는 무효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송전 전력과 수전 전력 자체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발전소의 조상 설비로 보통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조상 설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송전 전력, 그리고 전력 손실, 정태 안정 극한 전력, 특히 이게 정상 상태에 운전하고 있을 때의 극한 전력, 수전단 역률과 또한 여기에 필요한 조상기 용량, 그리고 송전단과 수전단의 상차각, 즉 ES, ER 사이의 위상차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임피던스 성분분의 전압의 제곱이 되니까 3번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기전동기는 바로 동기전도의 특성을 보면은 효율이 좋고 또한 정속도 전동기다. 정속도 전동기는 바로 어떤 거냐? 의미 자체가 동기속도로밖에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역률 1 또는 앞선 역률이나 뒤진 역률로 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률 1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극이 넓음으로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보수가 용이하다.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바로 요거 같은 경우는 역률, 앞선 역률과 뒤진 역률로 운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를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기동법이나 혹은 기동 전동기법에 의해서 기동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직류 여자 장치가 무조건 필요하고 난조가 일어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는 바로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3번은 분권전동기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토크입니다. 토크에 관계되는 식은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직류기 같은 경우는 PZ 파이 A 이 식을 주로 쓰거나, 혹은 오메가분의 P라는 이 식, 또 혹은 0.975의 N분의 P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단위가 뉴턴 메다인 반면에 얘는 킬로그램 메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에 있는 출력 P의 크기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느냐. 이 출력 P는 전동기일 경우에는 바로 ED, 즉 역기전력값 EB로 하든지 뭐 EC로 표현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요 값을 대입을 시킨다 이거죠. 바로 0.975의 RPM이 여기서는 1500.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단자 전압과 전기자 전류가 들어있으니까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역기전력 값부터 구해야 되겠죠. 역기전력 값을 EB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EB는 단자 전압에다가 60 곱하기 0.1 했는 209V가 들어갑니다. 요게 여기에 대입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209 곱하기 얼마? 60 하니까 이게 8.15가 나온다.
그럼 이 식에서 꼭 여기에 역기전력 이걸 갖다가 구해야 되느냐? 정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냥 215를 다이렉트로 넣더라도 뭐 전체 크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이건 3번 되겠죠. (4번은) 그림과 같은 브릿지 평행회로입니다. 여기에서 임피던스 ZS의 값을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브릿지 평행의 특성 자체는 여기에 있는 서로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두 개 곱했을 때 뭐가 된다? 이퀄가 된다. 그럼 식을 세어보면은 Z1과 ZX가 곱해지고 이쪽에 R1과 R2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퀄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Z1의 크기가 3 플러스 J2이고 ZX는 현재 모르는 상태고 R2와 R3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게 4와 5죠. 4 곱하기 5. 고로 여기서 ZX의 크기는 얘를 반대쪽으로 보내면은 3 플러스 J2에 4 곱하기 5 하니까 결론 20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공액을 취해줘야 됩니다. 공액 복소수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하고 이렇게 곱했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밑에는 두 개의 크기 자체를 갖다가 제곱했는 크기가 되고 위에서는 60-J40 형태를 하니까 나오는 값이 4.61 J 3.08로 표현되는 값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현재 여기서 주어진 게 3 플러스 J2이고 다른 게 다 플러스다 그러면은 나중에 구할 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공액복소수를 취해줘야 되니까 그 크기의 값은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뿐이다. 이것처럼 마이너스의 크기가만 나올 수밖에 뿐이겠죠. 그러면은 답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 갈 가능성이 많다. 크기 자체가 마이너스화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5번은 길이 5m에 0.5웨버/m 제곱의 자장 중에 자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운동시킬 때 유기되는 기전력. 원래는 유기되는 기전력 E의 값은 어떻게 표현해요? VBL sin 세타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죠? 속도, 자속밀도, 길이. 자, 여기서 요때의 요 사인에서 요건 의미를 뭘 해요? 사인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죠. 즉 자속과의 세교하는 방향 자체가 90도 각일 때 가장 크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평행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도가 결론은 몇 도다? 0도다 이 말이죠. 0도면 이 전체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세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답은 요건 1번이에요. 그렇지만 이 동일한 문제 자체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다? 각도 자체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V는 5m/s, 자속밀도 0.5, 길이가 5m, 사인에 30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90도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풀 수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6번 같은 경우는 블록 선도에서 합성 전달 함수 나옵니다. 이거의 크기는 전달 함수 GS는 1 마이너스 루프, 즉 다시 말하면 루프, 패루프 이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패스, 요 얘기입니다. 패스라는 말은
전향 경로 이득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루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출력에서 입력으로 왔는 요게 루프가 될 수가 있고, 전향 경로라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방향이 과연 몇 개냐? 즉, 요게 루프가 되고, 요게 패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하고 여기에 크기가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여기서는 H만 고려해 주면 되죠. 그리고 위에는 패스니까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것은 G 하나밖에 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전체의 크기 자체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H분의 G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 3번이 되겠죠. 자, 7번의 스너버 회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일단 스너버 회로가 뭐하는 회로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이 스너버 회로는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한 과도 전압으로부터 어떤 전압? 과도 전압으로부터 사이리스를 보호하고 사이리스가 오프될 때까지의 전압 상승률 즉 dt분의 dv에 억제하고 첨두 회복 전압의 크기와 소자의 스위칭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로다. 고로 전압 상승률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과전압에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콘덴서 C입니다. 고로 RC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뿐이겠죠. 이 RC 요소로 구성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스위칭에 의한 전압 스파크를 완화시켜준다. 즉 과도 전압으로부터 보호해주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갖다가 소자의 보호회로로 보통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전류 상승률이 아니라 어떤 거? 전압 상승률을 갖다가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4번이 되겠죠. 전류 상승률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뭘 쓸 수밖에 뿐이겠는가? 당연히 리액터 종류를 써야 되겠죠. 8번에 권수비 1대2인 단상 탭형의 단상 센터 탭형, 즉 센터에 탭을 주는 거죠. 전파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20V라면 출력 직류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이런 형태로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브릿지형이 아니라 센터, 중간에 센터를 해놨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1대1짜리다 하면 여기에 100V가 나오면 1대1이란 말은 1차가 100이면 2차도 100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100V. 그럼 이때 이 100V의 의미는 어디에 100V를 의미하는 거냐? 이 전체 전압이 100V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쪽에 거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절반에 해당되는 전압만 나오게 됩니다. 즉 전원 전압의 권수비가 1대1일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 전압은 이 앞에 있는 전압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전압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센터탭형의 안 좋은 점이 바로 뭐다? 전원 전압보다 전압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전파정류 회로의 직류 전압 크기는 0.92라고 이렇게 쓰죠. 자, 요때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냐 이거죠. 이 전체 전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탭형은 항상 뭘 기준으로 센터 탭과의 전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 코로 1대2였으니까 여기서는 0.9 곱하기 전원 전압이 얼마였다? 이게 220인데 1대2였기 때문에 이게 절반만큼이 나오니까 1차가 220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실제로 얼마 나온다? 110V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10에 권수비가 1대2였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는 2배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 말은 1대2이기 때문에 이 전압 때문에 여기가 22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198V의 출력 직류 전압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9번은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원래 차단 용량 PS는 3상이면 루트 3이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전격 전압. 그리고 바로 차단 용량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격 차단 전류가 여기에 들어간다. 즉 IS 값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은 바로 전격 차단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번은) 해독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 라고 나오죠. 당연히 해독기 디코더 자체는 멀티플렉스로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진 코드나 그 코드 형식의 이진 정보를 다른 코드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디코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BCD 코드를 갖다가 한 개의 10층 코드 선택 신호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이 되겠죠. 하나의 출력선만 동작할 수 있도록 될 수도 있고, 기억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틀린데, 기억 회로로 구성되는 게 바로 최소 단위가 바로 뭐예요? 플립플롭 회로죠. 플립플롭. 요 플립플롭 회로를 얘기하고. 11번은 8극 동기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서 유도 전동기로 기동하는 기동법을 갖다가 사용을 했을 때, 유도 전동기에 필요한 극수는 항상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몇 극이 작아야 된다. 2극이 작은 것을 쓰라. 그래서 이게 8-2 하니까 바로 6극이 되겠죠. 이렇게. 작은 것은 왜 쓰느냐? 유도기가 가지는 바로 그 슬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통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저항이 5옴이고 L이 20mH 가변 콘덴서 됐을 때 RLC 직렬 회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직렬 공진 시킬 때의 C 값을 구해라. 직렬 공진 식은 그때의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런 형태로 표시하죠.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1000이고 2파의 L 값이 20mH죠. 11-3승 분의 1. 여기서 이제 C 값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C는 1.27 마이크로페럿.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1번 되고. 13번 같은 경우는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니까 RL 직렬 회로죠. RL 직렬 회로의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 성분분의 리액턴스 성분이다. 아크 탄젠트 실수가 10 루트 3 저항이고 리액턴스가 10대죠. 고로 루트 3분의 1 값이니까 결론은 세타 값 얼마다? 30도가 될 것이다. 14번 송배전선로의 작용정전 용량은 무엇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가? 작용정전 용량 CW는 로그의 반지름분의 이격거리, 거리 D분의 0.02413 이렇게 하죠. 바로 정상 운전 시 선로의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작용 정전 용량이다. 그래서 2번 되고요. 15번은
코일의 성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당연히 코일은 전자석을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이 되죠. 또한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전류 자체를 갖다가 전송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전원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전압이라 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죠. 그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된다?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 때문에 주로 정전류 특성 쪽에 사용하는 게 바로 코일이 되는 것이다. (16번은) 전기자 반지름이 0.15, 직류발전기가 1.5km짜리, 회전수가 1500이다. 전기자 주변 속도 V는 πdn 이렇게 쓰죠. πd에 이게 60분의 라지 n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반지름이 0.15, 전기자 반지름이 0.15라 그랬으니까 요거 D는 지름을 의미하죠. 그로 곱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RPM이 1500 RPM 형태가 되니까 23.56m/s. 17번 같은 이런 회로는 바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되죠. 먼저 전압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혹은 전류원을 기준으로 할 때 먼저 전압원을 기준으로 하자. 요거를 기준으로. 요걸 기준하면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원은 얘는 기본이 개방이 되죠. 개방. 요거 개방시켜 놔니까 요소 요렇게 5ohm과 25ohm이 직렬 연결됩니다. 그때의 전류를 I1이라 그러면은 5ohm과 25ohm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10V 하니까 이건 0.4A가 되고, 이때는 이 전류값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기준으로 하자. 요걸 기준으로 하자. 그럼 이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탈락시켜야 되죠? 탈락. 그때의 전류를 I2로 하자. 그럼 요게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어디에? 여기 25ohm에 흐르는 전류니까 5와 20 중에 25ohm일 때는 반대쪽에 있는 전류 값이 올라가고 그때의 전체 전류 하니 그게 0.6A가 돼요. 그로 I1의 전류 값과 I2의 전류 값이 방향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25ohm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0.4 플러스 0.6 하니까 얼마? 1A가 된다. (18번은) 금속관 공사 시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죠. 관 접지하는 데는 공사할 때 관 접지할 때는 당연히 접지 클램프가 사용하겠죠. 그럼 거기서 엘보는 어떤 걸 가지느냐? 바로 노출 배관 공사의 관을 직각이나 혹은 3방향 혹은 4방향으로 분기시킬 때 사용하는 것을 엘보라 그러고, 터미널 캡과 엔트런스 캡은 자주 한번 나왔던 겁니다. 가공 인입선 공사에서 금속관 공사에 옮겨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관 끝에 보통 취부하고 비나 혹은 먼지 기타 이런 거를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고, 노출 박스는 스위치 또는 콘센트를 취입하는 배관 자재죠. 그래서 노출 공사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건 3번 될 것이고. 19번은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시설해야 되는 게 바로 피례기가 되죠. 피례기. 이 피례기는 어디 설치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한번 보면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가공전선로로 접속하는 특별고압용 배전용 변압기 고압 혹은 특고압 즉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그리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와 접속되는 것 비례기 설치 장소는 시험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이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20번에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전이 경도는 보통 이게 전이 경도가 DC일 때는 30kV/cm 이래 되죠. AC일 경우에는 요 30을 얼마로 루트 2로 즉 실호값으로 나누니까 이게 21.1kV/cm 이래 됩니다. 그래서 결은 얼마 된다? 21kV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즉 직류값을 루트 2분의 1을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21번 변압기의 효율이 회전기의 효율보다 좋은 이유는 뭐냐? 원래 그 효율 자체는 즉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즉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여기에서 이 손실의 크기가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뿐이겠죠. 그래서 특히 변압기는 손실 자체를 보니까 기계적인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철선과 동선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계손이 없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적어서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식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22번 요거는 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버스 덱트 배선에 있어서 시설하는 도체는 20스퀘어 5mm 관 모양이나 그리고 뭐 둥근 막대 모양 동 또는 단면적일 때는 30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 사용이 된다. 즉 요거 20인데 30이라고 써놨네요. 그죠? 20. 그래서 이게 3번 되고. (23번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130%입니다. 단락비 어떻게 되느냐? 이 단락비는 뭐 동기발전기든 변압기든 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이게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 식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130이니까 결론은 0.77 2번 되겠네요. 그죠? (24번에)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선에 무엇이 때문에 부식하는가? 즉 코로나를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전선 주위에 즉 산소, O2와 요거 혹은 오존에 의해서 전선 부식이 발생한다. 즉 산소 때문에 하니까 결론은 여기서는 바로 산소에 해당되는 산화질소 NO2에 의해서 부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주파에 의한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고 소리액터의 유도를 소리액터의 소호 능력을 저하시키고 진행파의 파고값이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 코로나를 발생시키면. 25번은 현수회자 4개 자체를 갖다가 66kV 송전선로를 갖다가 이용해서 누설 컨덕턴스를 갖다가 구해보면은, 자, 여기서 누설 컨덕턴스 구하는 G는 R분의 1, 즉 저항의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로 한 개의 전련 저항이 2000메가옴이니까 4개를 한 년으로 했으니까 결론 얼마 돼요? 한 년당 8000메가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8000 된 요게 하나, 둘, 요런 게 총 몇 개 있다? 요게 6개를 갖다가 한 개의 전련장을 했을 때 누설 컨덕턴스를 갖다가 표현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한 년으로 하게 되면은 표준 경관을 200m로 했다. 그러면 표준 경관을 갖다가 200m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경간당 요거 200m, 200m, 200m 그래서 5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5개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정상적인 개수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거와 처음 있는 거는 어떤 걸로 그 옆에 거랑 같이 연계가 되니까 2분의 1씩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여기 있는 간격 숫자인 5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철탑 수가 필요한 것은 200m씩 하게 되니까 전체 6개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분의 1씩 계산하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5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 보시면 돼요. 200을 갖다가 지금 1km당 걸 200으로 나누면 5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5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0.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해서 여기에 2번의 답이 나온다 이 뜻이 됩니다. (26번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입력이 50이고 고정자 철선이 2kg와 슬립이 5%다.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2차 입력 대 2차 동선 대 기계적 출력은 1대 S 대 1-S라는 이 식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구하고 하는 게 기계적 출력 이거죠. 그리고 입력 없으니까 2차 입력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P2 대 PK는 1대 1-S 고로 PK는 1-S의 P2다 이거지. 그럼 1- 슬립이 5% 이렇게 0.05에서 여기에 있는 원 2차 입력을 의미하니까 저기서의 입력 자체는 바로 전체 입력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P1- 고정자 철선이니까 PI를 갖다가 빼줬는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바로 50에서 얼마만큼, 이만큼 뺏는 값을 넣어준 48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5.6kW가 된다. 특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 파트 1번. 자, 27번 같은 경우는 그림은 변압기의 단락시험회로 되는데 임피던스 전압하고 전격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가? 자, 의미 자체는 어디에서 단락시험을 갖다가 여기서 저압측을 단락시킬 거니까 계측기를 연결할 때 1차에서 나타나는 전압 이걸 갖다가 임피던스 전압 VS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면은 전압계는 어떻게 전체의 병렬로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고 전류는 이런 형태로 전류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D와 E 사이에는 임피던스 전압, C와 D 사이에는 전격 전류, F와 G 사이에는 어떻게 단락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했는 게 바로 답은 이거 4번이 되고요. 4번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녀석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저압측을 단락시키고 그리고 전압을 고압측에다가 달고 전력에 달고 중간에다가 뭘 다시 그 전력계도 같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력계가 추가했는 케이스예요. 이 전력계는 바로 동선을 측정하겠죠. 동선 P EC EC 안 해도 되고 PC 해도 됩니다. 예, 동선을 측정한 거. 이 SVR 같은 경우는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넣어야 되는 적정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걸 갖다가 찾아라.
라고 나오죠. 먼저 중성선은 N, 보호선은 PE. 만약 보호선과 중성선이 결합되어 있다 하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되죠. PEN. 그리고 보호선과 전압선,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 전압선입니다. 전압선을 결합시키는 걸 갖다가 PEL이라 그러죠. 그리고 보호선과 중간선을 갖다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PEM이 되고요. 여기 2번에 있는 PEM이 바로 보호선과 중성선의 기능이 되겠죠. 그럼 1번에 있는 DV선 같은 경우는 인입용 비닐전련 전선의 약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번 되고 10kW의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거. 전자락 기동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한 5kW 미만 정도에. 여기에서는 뭐 5에서 15kW 정도 보통 사용하고, 기동보상기법 같은 경우는 15kW 이상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2차 저항기동법은 요거는 권선형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농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0번에 1전자볼트, 1일렉트론볼트죠. 몇 줄 되느냐? W 이꼬르 QV입니다. 그죠? Q는 바로 한 개의 전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링이 되고, 전압은 얼마? 1V만큼의 전위차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는 겁니다. 즉 1일렉트론볼트란 말은 전자 하나가 받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1번 됩니다. 30번 그림은 어떤 논리 회로냐? 자, 이거는 전부 다 난드 게이트로 해놨죠. 입력 자체가 이런 형태로 입력 두 개가 하나의 입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결론은 낫 게이트입니다. 그죠? 이건 낫 게이트. 이것도 낫 게이트죠? 이것도 낫 게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난드 게이트에 낫 게이트 있고, 여기도 낫 게이트, 여기도 낫 게이트,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걸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얘가 OR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식은 뭐가 돼요? 노알 게이트가 됩니다. 그죠? 물론 이거를 논리식으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A바, 여기는 B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A바 도트에 B바에 낫 게이트 있으니까 전체 바, 위에 다시 또 전체 바. 요거 두 개 없어지죠? 그럼 남았는 건 뭐 남았어요? A바, B바, 요래 나오죠? 요거를 합치면은 요런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회로가 바로 노알 게이트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평행 3상 델타 부하의 성간전압. 그럼 델타 부하니까 델타의 특성 자체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 전류는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난다. 딱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풀겠다. 그러면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 한상일 때는 당연히 한상의 전류분의 한상의 전압하면 되죠. 한상의 전압이니까 그냥 VP 그냥 들어가고, VP가 얼마예요?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300이죠. 300 그냥 들어가고, 선전류가 30이니까 상전류로 바꾸니까 30을 얼마?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 10 루트 3 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된다 이거지.
33번은 브릿지형 다이오드 회로 자체를 정류하는 형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양의 주기가 여기서 이러한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은 플러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즉 D1과 D2가 최초의 여기서는 D1과 D2가 양의 주기에서는 통전이 되고 그 풀이 자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죠? D1, D2, D3, D4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두 개만을 얘기하고 요거 순서는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음의 반주기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D3와 D4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여기에 1번 됩니다. 1번 되고요. (34번은요) 저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기준상 잘못된 것을 찾아라. 전선은 나전선, 전련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라 되어 있지만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나전선이 잘못됐죠. 인입선의 시설 기준에서는. 그리고 뭐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는 인장 강도가 2.3kN 이상이어야 되고 뭐 전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레일 면상 6.5 거의 뭐 기본이죠. 그죠? 전선이 5개형 비닐 전련 전선일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라. 그래서 이 앞에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저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기준을 갖다가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전기회로에서 전류는 자기회로에서의 무엇과 대응이 되는가? 그래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자체를 갖다 해놨습니다. 당연히 전류는 자속하고 대응이 되겠죠. 그럼 1번이 될 것이고 전압 자체는 바로 기자력이 될 거고 이건 바로 뭐가 돼요? 전압이 될 것이고 자속 밀도는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전속 밀도 D가 될 것이고 자계의 세기니까 여기는 전계의 세기 E하고 서로 대응되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자기저항으로 도전율과 투자율이 서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에 대응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죠. 36번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콘스탄탄 또는 망가닌선의 저항을 전압계에 직렬 연결하기 위해서 뭘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배율기고 전류기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분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됩니다. (40번은) 어떤 게이트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A와 B가 입력이 있고 출력이 X다라고 보자. 이렇게 돼 보니까 게이트의 입력이 어떤 상태, 0과 1이나 1과 0일 경우에만 출력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더라. 이런 진리표를 가지는 게 바로 익스크루시브 OR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4번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진리표를 말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37번 하고를 안 풀고 넘어갔네요. 그죠? 이거를 보면은 220의 삼상유도 전동기 전부하 슬립이 3%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공급 전압이 200V로 낮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슬립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유도기에서 있어서의 슬립과 공급되는 전압과의 관계는 S는
공급 전압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비례하죠. 그럼 요 식을 그대로 씁니다. 즉 3%고 그 다음에는 슬립 모르겠다. 3%일 때의 전압은 220이고 이걸 200V로 이렇게 낮췄다 이 말이죠. 그럼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니까 S는 200제곱에 220제곱 뭐 요래 써도 되고 통째로 이렇게 제곱해도 되고요. 그래 하니까 슬립이 증가하겠죠. 얼마로? 3.6%. 1번 됩니다. 그죠? 38번에 GTO의 특성으로 옳은 거 묻습니다. 이 GTO는 뭘 의미해요? 게이트 턴오브 사이리스트의 약자죠. 즉 게이트의 전류 자체를 한 번은 정상적인 거, 한 번은 반대로 하게 되면은 턴온과 턴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의 특징은 바로 게이트에 역방향 전류를 흘려서 주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정상 방향일 때 게이트가 SCR이 온 되면은 역방향일 때는 오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력 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특히 직렬 리액터는 콘덴서의 제어 고조파를 억제하여 파형을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데 충전 전류 방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몇 번 돼요? 3번 되죠. 일단 소호 리액터는 지락 전류 억제, 한류 리액터 같은 경우는 단락 전류를 억제시키고 병렬 혹은 블러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시키고 직렬 리액터는 바로 파형을 개선시킨다. 제어 고조파를 억제해서 파형 개선이 주목적인데 충전 전류 방전이라 되어 있죠. 충전 전류를 방전하는 건 바로 DC, 다시 말하면 디스차징 코일이죠. 방전 코일이 해야 될 일이다. 40번은 좀 전에 했으면 이건 넘어가고요. 41번에 파고율과 파형률이 같고 그 값이 1인 것은 바로 구형파가 됩니다. 그죠? 구형파.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금속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자, 원래 케이블의 전기 부식, 즉 전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금속 표면을 코팅하거나 회생 양극법, 외부 전원법, 그리고 배류법. 배류법에는 직접 배류, 강제 배류, 선택 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류법은 누설 전류가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금속 표면의 부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배류법에 해당되는 강제 배류법이 되겠죠. (43번) 하나의 철심에 동일한 권수로 자기 인덕턴스 L을 두 개를 접근해서 감고 이것의 자속의 방향이 동일하다. 그 말은 가동결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고로 가동결합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L0 가동결합은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2M의 형태로 하겠다. 여기서 이 M은 상호 인덕턴스는 M은 K의 루트 L1, L2가 될 거니까 요래 대입을 해야 되겠죠. L 값이 L이고 여기서 두 코일의 결합계수는 0.5라고 되어 있죠. L 곱하기 L. 나중에 이 L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돼요? 3L 이렇게 되겠죠. 만약 결합계수가 1이면 4L이 나올 것이고 44번에 고저압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는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뭐다? 바로 말단 부하의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도 관리상이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군데 집중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답 자체는 부하의 말단에 설치한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 말이죠. 45번은 전격 전압과 전격 출력 그리고 직류 분권 발전기에 계좌 저항이 주어져 있을 때 전기자 전류 묻습니다. 전기자 전류는 원래 분권은 E는 V 플러스 IA RA라는 요 식에서 특히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의 합이죠. 특히 요 식. 그러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P 이꼬르 VI라는 요 전력식에서 V분의 P라고 이렇게 쓰죠. 전압이 200이고 출력이 50kW죠. 그러니까 그게 250A가 되고 여자 전류는 RF분의 V가 되겠죠. 계좌 전류는 계좌 저항값이 20이면은 여기에 가하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200 그러니까 10A.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하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 돼요? 260A가 된다. 4번이 되겠죠. 전압원 인버터에서 암달락, 암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그 인버터 자체를 할 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스위치죠. 요 중간에 만약에 전동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전압을 가하더라도 요거와 요게 동시에 움직이고 그 다음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요거와 요게 동시에 움직이고 해야 여기에 정상적으로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버터의 암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이 두 개가 모여 단상 인버터가 보통 되는데 이 암이 두 개 동시에 온되는 걸 갖다가 암단락이라 그런다. 그럼 암단락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시에 스위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설정을 한다? 데드타임을 꼭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7번은 10진수 B8, 16진수가 되어 있죠. B는 9 다음에 제로가 아니고 A, B, C, D, 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의미가 바로 1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6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16의 1승, 그 다음에 5의 16의 제로승 하니까 이건 제로승이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2949, 즉 요 2949를 16진수로 표현하면은 저러한 크기가 된다. 4번 되겠죠. 48번은 진공 중에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 평형 도선의 단위 길이당 10의 마이너스 7승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반발력입니다. 그죠? 그럼 반발력이면은 방향이 무조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은 3번이 됩니다. 그럼 이때 힘 F는 간격 D분의 2배의 I1, I2의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의 간격은 2m고 2배의 똑같은 전류니까 결론은 I 제곱을 쓰면 되겠죠. 양변에 있는 거 없애고 없어지니까 전류 I 값은 얼마? 1A가 된다. 그리고 반발력일 때는 반대 방향, 동일한 방향일 때는 흡인력이 발생해요. (49번에)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16m까지는 기본 근입 깊이가 얼마예요? 전체의 길이의 6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 하면 2.5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6m 초가 20m 이하이고 설계 하중 6.8kg 이하의 연약 지반이다 라고 하면 거기다가 항상 얼마? 30cm 혹은 많게는 50cm까지 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하니까 2.8m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은 여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발전기의 계작 원선에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게 바로 여자기가 되겠죠. 이러한 그 직류 전류를 어디다가 여자 원선에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3번 됩니다. 51번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일단 뭐가 같아야 돼요? 극성 같아야 되고 권수비 1, 2차 전격 전압 같아야 되고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되며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선하는 식은 보면은 PB분의 PA는 %ZA분의 %ZB 곱하기 PB분의 PA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바로 요거와 여기에 있는 게 A와 B가 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말은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전격 용량에 어떤 결과를 가진다? 바로 반비례하는 결과를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거. 그러면 구할 수 없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거를 보면 돼요. 선로 손실, 송전 효율, 수전단 역률, 이 과도 안정이 아니고 정태 안정, 정상 상태, 안정 극한 전력, 그리고 송전 전력, 그리고 상차가, 그리고 수전단 역률 저기 있고 조상기 용량 뭐 이런 것도 다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도 안정이 아니라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된다. 53번의 이 라플라스 변화는 저기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요. 2의 A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T 이래 되죠. 이래 되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빼내고 여기에는 2의 AT 요 녀석을 하게 되면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요게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요것처럼 S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S 플러스 A분의 1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걸 중간에 있는 것을 통분 처리하니까 S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갖고 얘는 위에 S 플러스 A 마이너스 S에 이래 나오죠. 그럼 요건 플러스 되어버리니까 요거 없어져. 잘못 계산했네요. S 플러스 A 나오고 플러스 S 마이너스 A 나오죠. 요거 없어지니까 2S 나오는 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되니까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 이렇게 표현이 된다. 1번 되죠. 1번. 공사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순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사 원가는 재노경입니다.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이 말이죠. 재노경. 4번에 있는 일반관리비는 공사 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
55번에 3시급압도의 X관리도에서 공정 관리 상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제1종 과오는 0.27%.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오는 0.27%. 검사의 종류 중 검사 공정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 검사 공정에서 공정에 따른 분류는 수익검사, 최종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검사는 아니죠. 그래서 말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도 검사 공정에 해당 안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57번에 있는 워크 샘플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 묻죠. 일단 워크 샘플링은 관측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관측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기록 집계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작업자나 기계 설비의 가동 상태 등을 통계적 수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하는 작업 연구의 한 수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워크 샘플링 방식은 스톱워치를 이용하지만 관측 대상을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정 시간 관측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2번 잘못됐죠. 이거는 뭐 나머지 3번, 4번이나 기타 1번은 다 맞는 말이 되고요. 58번에 부적합률이 20%인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시간 10개씩 샘플링 검사한다. 이때 기대값과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기대값은 NP, 즉 부적합률과 10개씩 개수 자체를 갖다가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이 여기에 10개가 되고 부적합률이 P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2개 곱하니 여기에 바로 기대값이 2가 되고, 분산은 NP에 1-P 해갖고 여기에 있는 기대값에다가 1- 부적합률 0.1 하니까 1.6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4번 되죠. 공식이 됩니다. (59번에) 설비 배치 및 개선의 목적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 설비 배치 개선은 총합, 즉 모든 걸 한꺼번에 만들어 놓거나 단거리, 이동거리가 짧다든가 유동 자체가 스무스하게 돼야 되고, 또한 입체 방식을 갖다가 취하라. 그래서 이동거리의 감소, 작업자 부하를 평준화시키고 설비 투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제공품의 증가는 해당 사항이 없죠. 1번이 잘못됐고. 60번은 설비 보전 조직 중에 지역 보전, 에리아 메인텐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지역 보전이니까 특정 지역에 보전 요원이 배치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조직상 집중이 되고, 배치 지역이 예방 보전, 검사, 급유, 수리 등을 담당하게 되죠.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왕복 시간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